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 이제 강철 부대 2화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왜냐면은, 강철 부대 이제 늦게 하기 때문에 제가 늦은 시간에 좀 잡니다, 주로. 그래서 잘 때, 그 다음날에 이제, 지나서 이제 본방을 보고 제가 이제 리뷰를 하는데, 참호격투 위주로 이제 방송이 2화는 거의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참호격투 위주로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이게 또 단순한 어떤 미션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픽했던 해병대가 707을 잡을 것이다 라는 이제 픽은 좀 적중을 했고, 저는 참호격투에서 뭔가 육군하고 그 다음에 해군분들이 되게 저는 이렇게 저조할 거라고 전 예상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픽을 했잖아요. 6개 팀 중에 해병대가 이길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전사가 이길 것 같고, 특임대가 이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다 빗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이런 부분 이제 유감인데, 참호격투는 확실히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피지컬이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막상 또, 그러니까 특전사분들이 대부분 다 피지컬이 부족해. 그러니까 키와 체중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피지컬이라고 지금 환산을 하는 건데, 해군하고 이제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저는 이지하게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대로 제 와이프와 동명이인 신정민 님께서는 금방 떨어져 나갔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예상하고 적중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대원분들이 너무 기골이 다 장대하더라고요. 특전사분들은 조금 아기자기한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 더 그런 쪽에 뭔가 피지컬이 우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호격투는 그래플링이라든지 어떤 그라운드 기술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 이제 힘으로만, 완력이나 어떤 힘으로, 체중으로, 이제 피지컬로만 이렇게 승부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거미 부대에서도 조성원 대원님도 기골이 장대한데, 그분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대원분들은 육군 대원분들에 비하면은 또 기골이 부족하더라고요. 피지컬이 실제로 세워놓다 보니까 해군분들이 특전사분들보다 훨씬 더 피지컬했고, 저는 독거미 부대도 조성원 대원님의 아우라가 워낙 세다 보니까 조성원 대원님이 이제 조성원 대원님 그 외의 인원들의 어떤 피지컬에 대해서 제가 또 예상을 못한 부분이 저의 어떤 오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또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707하고 해병대 부분이 재밌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일 길게 회차로 늘어뜨렸고, 그거를 이제 1화, 2화에 이제 겹쳐서 저는 방송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707과 해병대. 근데 두 번째 경기가, 전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이수연 대원님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수연 대원님의 팀의 경기에서 이제 가져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707 대원 두 번째 경기 때 이제 깡미 대원님하고 이제 유도 선수님,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외 팀장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707에 또 해병대 좀 보이시하게 생기시고 키 크고 이제 남성미를 뽐내시는 쇼컷인 사람 있잖아요. 그 대원님하고 이제 2대2로 싸웠잖아요. 예. 그때 좀 재밌었던 게, 깡미님이 이제 174에 그 보이시한 해병대 대원님하고 이제 경합을 벌였었고, 그 다음에 유도 선수님이 그 다음에 해병대의 팀장님하고 이제 경합을 벌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유도 선수 대원님이 아무래도 이제 기술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기술로서 이제 압박을 해서 누르고는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플링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거기서 기술을 쓰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힘으로 이제 끌고 가야 되는데 어디 그게 쉽습니까? 잡는 것도 많고, 이게 유도하고도 유사하게 기시라든지 그 다음에 옷을 다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고착이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명이서 섞였어요. 짬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같은 그 위치에서, 원래 따로따로 이제 참호가, 이번 참호는 넓었잖아요. 넓은 곳에서 서로 따로 싸우고 있다가 막 자기들끼리 떼굴떼굴 구르다가 네이션스이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깡미님이 뭔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해병대 그 174 최다 피지컬 그분한테 고립이 돼서 그런 건지, 이건 이제 디테일인 겁니다. 유도 선수였던 707 이제 막내였던 대원분이 그래 아무래도 본인이 좀 더 그래플링이나 이런 참혹 쪽에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간 스위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깡미님이 그 팀장님을 맡게 되고, 그 유도 선수님이 174님을 맡게 돼요. 근데 실제로 어떤 그래플링적으로나 아니면 유도로 스포츠로 붙는다라고 하면 체급은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아무래도 74 그분이 적겠죠. 근데 이거는 또 참호격투는 또 다른 어떤 영역의 전 스포츠라고 생각하거든요. 순수 힘으로만 밀어야 되고 기술 같은 거 못 쓰고, 심지어 우리가 그 해군이 또
또 이제 뭐냐 특전사하고 경기했었을 때 봤듯이 막 머리를 침수시켜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한다거나 머리를 눌려놓는다거나 이런 기술을 쓸 수가 없어요. 격투기 MMA 기술적으로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피지컬이 우월한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약한 사람이 피지컬이 우월한 사람을 극복하기 힘들다라는 부분이 이런 거에서 나오거든요. 왜냐면 기술 같은 것들을 쓸 수 없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변칙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한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스위치가 되면서 서로 이제 상대가 바뀌면서 거기서 이제 피지컬로 눌리다 보니까 갑자기 거기서 역전되면서 다운 당하고 아웃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2대1인 상황에서 져버린 게 모든 참호 경기 중에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었어요. 그리고 참호 경기 중에서도 저도 이제 좀 간과했었던 게 이제 특전사하고 이제 해군하고 붙었을 때 저는 특전사가 쉽게 이길 거라고 좀 생각했거든요. 그냥 기백이나 체력적인 부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초 이대원님도 이제 원초적으로 이제 참호 격투에 임하면서 생각보다 실제로 특전사분들하고 세워놓으니까 피지컬 차이도 많이 났었고 그런 피지컬에 나오는 힘으로 인해서 못 해본다는 느낌이 이제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특전사의 이제 막내분이 그나마 제일 키가 169에 60kg 정도가 되면서 그나마 피지컬적으로 조금 쟁쟁했었는데 해군에서도 키가 170 넘는 또 거기 이제 대원님이 막상 쓰니까 그분이 더 피지컬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두 분이서 이제 마지막 1대1로 이제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에 연장이 들어갔었을 땐 저는 한 번 더 경기를 똑같이 할 줄 알았어요. 베스트 멤버 2명씩 나와가지고 참호 경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형평성이 떨어지는 게 이긴 다음 라운드 경기로 올라갔던 대원이 체력 고갈이 너무 심해집니다. 그 팀이. 그러다 보니까 깃발 뽑기로 조금 체력을 안 발휘할 수 있게 연장전은 그렇게 만들어준 게 조금 형평성에 잘 제작한 것 같아요. 형평성적인 룰로 봤었을 때. 그래서 그때 이제 경기를 했죠. 그래서 특전사 탑으로 대표로 막내 대원이 나왔고 707에 해군에서는 이제 쇼커신 그 대원님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붙었는데 붙는 과정에서 특전사분이 이렇게 서로 이제 흥분해 있는 상황이고 이겨야 된다라는 거 이제 몰입돼 있다 보니까 고개를 물에다가 담궜어요. 그러면서 경기가 순간 중단됩니다. 중단되는 것도 이제 편집점으로 집중해서 잡아줍니다. 그래서 좀 서로 감정이 과격해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강철부대 1에서 이상욱 대원님하고 그 다음에 박군님하고 두 분 이제 좀 뭔가 격해졌을 때 있잖아요. 참호 격투 할 때. 왜냐면 이상욱 대원님은 참호 격투에 대해서 두서가 없으니까 그래플링 기술을 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왜 기술을 써버리냐 하면서 박군님도 이제 뭔가 좀 화가 나고 이러면서 그때 과열된 상황하고 뭔가 비슷한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습하고 다시 재경기를 했었을 때 본인이 그 특전사 대원님은 좀 뭔가 기가 꺾였다는 느낌을 저는 그 당시에 많이 받았어요. 왜 많이 받았냐면은 뭔가 미안한 마음에 경기가 재개됐었을 때 그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어가지고 좀 뭔가 살살하려고 하는 느낌과 표정과 그런 액션을 전 받았었고 해군 대원님은 물을 먹고 또 이렇게 침수를 시켰잖아요. 매가지를 잡아다가 그냥 담가봤잖아요. 소위 말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많이 상해 있어서 더 기세가 진짜 막 죽여야겠다. 더 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조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세가 역전돼 버리면서 특전사가 졌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그리고 참호격투 파트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참호격투 잘했다라고 해서 여태까지 더솔저스, 강철부대, 국가가 부른다, 강철부대 1, 2, 3 다 해서 성적 좋았던 팀 그걸 비례하진 않습니다. 참호격투 1등 했다고 우승팀이 나왔냐 그런 거 아니에요. 참호격투는 그냥 처음에 어떤 격정적이고 과도하지 않은 세트장 내에서 뭔가 큰 액션을 보여주게 하고 또 모든 팀원들을 한 카메라로 담기에 좋은 어떤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또 뭔가 육체미도 보여줄 수 있고 뭔가 피지컬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참호격투고 좀 자극적인 요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치고받고 격투기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얼굴에 이제 함몰되거나 안화갈절이 왔으면 다음 미션이 이제 불가하다 보니까 그 정도 액션 수위는 넣을 수는 없지만은 그 이하 얼굴 밑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수위의 어떤 액션감을 넣어줄 수 있는 건 참호격투가 참 좋다라고 생각해서 시리즈에서도 계속 이걸 끌고 가는 게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호격투를 잘한다고 해서 뭔가
그 뭐라 해야 될까 우승을 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초반 분위기는 좋게 잡을 수 있죠. 예. 해병대 분들 그러니까 해병대 분들이 강철부대 1, 2, 3에서도 뭐 참호격투 저는 선방했다고 전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우승을 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절대값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근데 이번에 베네핏은 전 파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작전도는 의미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전도는 저도 저솔저스에서 작전도를 받은 베네핏을 해서 작전도를 펼쳐서 봤지만은 작전도가 구글 뭐 어떤 위성 맵이 아니어가지고 실제로의 액션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대비가 좀 잘 안 됩니다. 예. 막상 작전도 받고 실제 현장하고는 좀 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내가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고 이론하고는 엄연히 틀리잖아요. 우리가 업어치기를 예를 들어 배우는데 유도 기술 중에 그거를 실제로 체육관에서 몸을 구르면서 배우는 거하고 영상으로 보고 학습하는 거하고 엄연히 틀린다는 듯이 이런 약간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전도는 크게 의미가 없었지만 두 번째 베네핏 중에 대진권을 짤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이제 전 좋았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거기 참가한 팀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해군을 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해군은 조금 이런 전술이라든지 배에서의 어떤 전술, 뭐 함대, 그러니까 뭐 어떤 군함이라든지 이런 어떤 교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행정과 그 다음에 각자의 어떤 전문 어떤 파트로 아예 굳혀버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채롭지가 않아요. 훈련이라든지 어떤 보직 자체가. 예. 그래서 해군을 저는 뽑았을 것 같아요. 특전사 팀처럼. 예. 왜냐하면 그런 어떤 조합이 되었을 때 저는 특전사래 해군이 좀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약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해병대가 대진지목권이 있어서 전 707하고 특전사하고 붙여낼 거라고는 이제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또 해병대가 해군을 고를 줄 알았거든요. 저와 생각과 유사하게 뭔가 해군이 이지해 보인다는 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독거미 부대를 뽑은 건 좀 예외였어요. 왜냐면 독거미 부대는 기동사격이라든지 마지막에 이제 미션을 마무리 시켜줄 사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계속 헛발질하면은 이제 미션이 안 끝나잖아요. 클리어가 안 되는 건데 사격을 많이 해왔던 팀이 특전사 707 독거미인데 아무래도 그런 약간 또 전술 사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기서 많이 시간을 단축하고 거기서의 진가가 전 나올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병대가 독거미 부대를 좀 뽑은 거는 저는 조금 아쉽지 않나. 육군 내지 해군을 좀 뽑았으면은 쉽게 이 미션을 풀 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팀을 저는 뭐 이렇게 하등하는 건 아닙니다. 하등하게 생각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전력적으로 봤었고 여태까지 살아온 어떤 미션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독거미 부대가 기동사라든지 화기를 많이 다룬 어떤 부대인데 마지막에 화기를 잘 다뤄야 미션이 끝나는 건데 왜 그랬는지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작진과 협의하에 이렇게 해야 좀 뭔가 쟁쟁해 보이고 재밌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대진을 뽑아주세요라고 어떤 설정값이 있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육군하고 해군은 안도를 실 수밖에 없죠. 비슷한 수준의 둘이서의 어떤 이제 미션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설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기골이 장대하신 대원님 제가 성함을 까먹었습니다. 그 해병대에 쇼컷이신 분께서 이런 이제 인터뷰를 해요. 독거미 부대는 그러니까 그 특임대부는 다 다른 어떤 각기 다른 부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합지졸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팀워크가 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병대와 했었을 때 쉽게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본인들이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설정값이 아니고 제작진들의 의도한 어떤 인터뷰가 아니라 본심에서 나온 어떤 인터뷰고 본인의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결정적 이야기 해드릴게요. 다 몰라요. 다 특전사 출신이라 해가지고 강철부대에서 예를 들어서 한 팀 만들어서 예능으로 나간다 해도 다 손발 안 맞아요. 네, 뭐 이제 세월이 흘렀고 뭐 이제 각 팀 생활 뭐 한지가 뭐 끝났는데 다 전역해가지고 각기 다른 환경과 각기 다른 밥, 각기 다른 남편, 각기 다른 여자친구, 각기 다른 남자친구들과 살면서의 또 묻은 습관들과 어떤 습성들로 인해서 다 성향이 틀려졌어요. 이 사람들이 팀원들이 아니잖아요. 팀하다가 특전사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4명들이 같은 팀에서 나왔다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다 틀려요. 그렇게 따지면 다 틀린데 그걸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하면은 다 제가 볼 때는 따로 국밥들이 모여서 한 팀을 형성한 거란 말이에요. 예능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은 맥락이다. 근데 이걸로써 뭔가 대진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저는 덕거미 부대를 잘못 두드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육군, 해군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지하게 갈 거라고 한번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또 해병대는 또 중압감이 큰 게 1등 해가지고 작전도랑 베네핏 이제 그 대진 결정권까지 얻었는데 여기서 져버린다? 그러면은 정말 낭패고 해병대 약간 위신이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병대에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모든 해병대의 위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능에 나온 이 해병대 팀이 위신이 좀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작전도도 획득했고, 근데 작전도는 제가 크게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대진을 짤 수 있는 부대로 하고 또 참여격투 해보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대화 나눠보고 몸 섞어보고 하면서 어느 정도 전투력이 그래도 100%는 아니더라도 한 30% 정도는 그래도 전력 파악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저는 제가 볼 때 특임대가 약간 뜨거운 감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까봐야겠지만은 물론 그런 부분이 듭니다. 그리고 사격은 특임대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에 이제 예고편 같은 것들을 많이 학습하면서 사격은 이제 707의 저격수였던 분이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클리어 사격 있죠. 그 다음에 특전사는 그 저격수였던 그 대원분께서도 할 것 같고, 해병대에서는 그 조교였다는 대위님께서 할 것 같고, 또 조성원 대원님이 사격을 할 것 같고, 마지막 두 팀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사격으로 해서 끝맺음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관건일 것 같고, 하고 또 어디서부터 저는 격차가 벌어질 것 같냐면은, 문 늦게 차고 나오고 이런 거는 전 다 조금 이제 거기서 시간 잡아먹고 하는 거는 크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팀 단합할 때 있잖아요. 단합할 때 이제 보급품을 캐리해가지고 한 명이 군장 메고 또 한 명이 이제 3-4명이서 보급품을 들고 언덕배기로 오르고 이제 험준한 지형들을 극복할 때 거기서의 팀워크 밸런스가 깨졌을 때 역전을 당하거나 거기서 아니면 추월을 당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편차가 벌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구간이고, 두 번째 구간은 거기서 사격을 할 때 빨리 이제 2개의 표적을 맞추고 마지막에 폭발 표적을 맞춰서 그 초소를 파괴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못 맞추고 힘듦에 심박수로 인해서의 몸의 흔들림과 그 다음에 체력 소진으로서의 집중력이 흐려져가지고 계속 이제 오발이 나면은 거기서에서도 이제 좀 이제 판도가 바뀔 것 같다는 전 2포인트를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싶고, 707하고 특전사하고 지금 경기를 첫 번째로 뺐어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 경기가 6개 팀 중에 그리고 3개의 대진 중에 제일 흥미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1타작으로 나오는 게, 예를 들어 실제 촬영했었을 때는 우리가 이번에 참호격투도 봤다시피 첫 번째 경기가 707하고 해병대 있는데 뒤에 특전사분들 젖어있고 해군분들 젖어있는 게, 실제 차량에서는 순서가 이 순서가 아닌데 실제 이제 편집점으로 방영할 때는 어느 순서 배열이 흥행을 하고 혹은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살리고 시청률을 높이냐에 따라 이거를 조금 앞뒤를 순서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 미션도 순서가 먼저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707하고 특전사를 먼저 이제 빼다가 한 거는 이게 좀 이목을 집중할 것 같고, 하고 또 이렇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미션이 나온 미션 또 나오고 한 카메라에 6개 팀이 다 안 남기는 미션일 때는 조금 지루한 감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팀을 집중하게 보고 두 번째, 세 번째 팀 때는 치킨 먹으면서 좀 약간 풀린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건 저도 그래. 집중력이 흐려져요. 처음 나왔던 팀만 좀 재밌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근데 두 번째 나온 대결 팀들을 보게 되면은 나왔던 구간이 또 나오고 예측이 어느 정도 된단 말이야. 이 구간에서는 양쪽 팀이 힘들어할 것이고, 또 이 구간에서는 또 양쪽 팀이 좀 뭔가 팀워크가 잘 안 맞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으면서 루즈해지면서 텐션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배열들도 누가 어떤 부분이 먼저 나왔느냐에 따라 좀 그 팀이 좀 흥행하는 팀이다라고 이제 미뤄 짐작할 수도 있고, 또 방송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 팀들이 뭔가 또 살리는 어떤 구다리의 팀들이다라는 거를 예측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배팅을 해보자면은 전 특전사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러고 육군, 해군 봤었을 때 엄대엄이에요. 특전사랑 그 707도 엄대엄이고, 그리고 대진으로 봤었을 때 전 밸런스가 딱 좋은 것 같아요. 특전사하고 뭔가 해군하고 붙는다 했었을 때 특전사가 유리해 보이고, 707과 육군을 하고 붙는다 했었을 때 뭔가 조금 생태계 파괴적인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센 팀 붙여놓고, 그 다음에 또 센 팀 붙여놓고, 그 다음에 약한 팀 붙여놓고 하니까 오히려 저는 프로그램에 이변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형평성적으로도 좀 좋아 보인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전력적으로나 뭐해나 뭐 707 특전사가 우승 후보다 뭐 어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정말 변수가 많아요. 하고 또 어떤 미션이 나오고 또 어떤 베네핏이 나오고 어떤 대진이냐에 따라서 또 떨어지기도 하고, 우승 후보팀이 또 뭐 이렇게 우승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변수가 많거든요. 하고 또 제작진의 의도하에 또 이 팀이 우승했으면 이 회차가 뭔가 살릴 것 같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반영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고 또 정말 100% 리얼리티 서바이벌은 저는 없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방송 프로그램에 또 나가봤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전 설정값이 전 다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어떤 변수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우승할 수 있는 어떤 깜냥이 되더라도 어떤 팀의 어떤 팀들이 못 살려줘서, 혹은 뭐 방송의 어떤 리즈에 의해서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데스매치는 같은 세트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치만은 이제 힘든 구간 포인트에서 전체 세트장을 쓰기에는 통나무를 이제 떨어진 3개 팀에서 제일 늦게 뜬 팀이 이제 거기서 탈락을 할 것 같거든요. 이 미션만 해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떨어진 3팀에서 마지막 데스매치로 이제 탈락을 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1개 팀 떨어지고 5개 팀이 이제 남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세트장은 지금 미션장하고 동일한데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다 써서 통나무를 4명이서 그 무거운 통나무를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고, 하고 다음 미션 하기에 체력 안배가 안 될 것 같고, 어느 힘든 구간 포인트만 몇백 미터를 이제 따다가 거기서 3개 팀을, 자, 통나무를 이제 마지막으로 못 끄는 팀이 떨어집니다라는 어떤 룰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정확한 것 같고, 그래서 막 오르막길도 통나무를 끌게 되고 하는데, 그 약간 그 장애물이 많은 구간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팀이 떨어질 거냐라고 전 배팅했었을 때, 특전사 707 대진에서 제가 707이 올라갈 것 같고, 특임대 해병대를 봤었을 때, 이거 엄대엄인데 모르겠습니다. 두 개 대진은 모르겠습니다. 진짜 2개 대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치만 특전사 707 중에 어느 팀이 올라갈 것 같냐라고 한다면은 707이 올라갈 것 같다. 그냥 느낌적으로 봤었을 때. 하고 또 철장 차는 거 이야기 드릴게요. 그 미션이 어떤 미션이냐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어요. 처음에 4명 한 팀에서 같이 출발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총기만 메고, 그 다음에 시라스만 이제 착용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단독군장의 상태에서 뛰어가는데 앞에 웅덩이가 있죠. 그래서 웅덩이를 최대한 본능적으로 안 밟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에 젖으면 찝찝하고 그 군화로 계속 미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느낌을 저는 받았어. 처음에는 물을 피해 다니다 보니까 일렬로 가는데 추월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이지은 상사님께서 막 뛰어갑니다. 물 있는 데를 뛰어가는데, 뛰어가다 보니까 너무 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꾸고 플랜을 바꿔서 다 일렬로 뛰어가요. 거기는 추월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렬로 쭉 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거기서 뭐 역전하는 사람 역전하고, 이제 철조망까지 이제 만나죠. 철조망에서 이제 포복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엄대엄이에요. 4명, 8명이 쭈루루루 이제 같이 합동작전 하듯이 거기서 다 만나요. 만나서 이제 같이 가다가 이제 뛰어가서 해머를 받죠. 해머 가지고 이제 두드러 깨는데, 해머를 시멘트 벽을 이제 두드러 깨는데, 그때 707이 좀 더 빠르게 이제 극복을 했었고, 그러니까 707이 좀 그때 좀 뭔가 팀워크가 좋았던 게, 두드러 깨는데 막히니까 바로 이제 빨리 바톤 터치하고 바로 두드러 깼어요. 하고 또 707은 총기, 그러니까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깡미님은 이제 총기를 메고 두드러 깨니까 잘 안 깨지니까 총기를 벗고 큰 액션으로 깨니까 구멍이 잘 뚫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총기를 메는 게 군인이 총은 뭐 부모와 같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서바이벌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바이벌을 이겨야지 뭐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우리 이제 군부대가 또 위상이 뭐 쓰든 하는 건데, 특전사분들은 총기를 메고 막 두드러 깨요. 그러니까 큰 액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힘이 안 실려요. 그러다가 바톤 터치하는 대원도 총기를 계속 메고 두드러 깹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잘 안 뚫린다는 느낌이 있어요. 둘 다 해머질의 어떤 강도는 비슷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커넥션을 하기에는 총기를 딱 벗고 가가만. 근데 총기를 벗고 말고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예. 군인이 어떻게 전쟁터에서 뭐 총기를 벗냐. 그렇지만 저는 다른 접근이거든요. 이건 엄연히 서바이벌이니 총기를 벗든 뭐 총기를 어떻게 하든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겨야지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어떤 전 생각을 없지 않아 갖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1등이나 2등만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 과정은 다 생략돼요. 나중에 후반부 회차 들어가면 어느 팀이 떨어졌는지도 기억도 안 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뭐라 해야 될까, 좀 잔인한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순리이지 않나라는 전 생각을 하거든요.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고 16강 선수도 기억해 줍니까? 뭐 동메달까지나 기억해 주는 거죠. 올림픽 때도 그런 어떤 구달인데, 그러면서 격차가 벌어졌고, 깡미님도 이제 머리가 좋았던 게, 본인이 이제 707에서 그런 임무 수행을 하면서 뭐 이렇게 그 땜질이 어떻게 되냐라는 걸로 이제 문의 구조를 이제 파악해서 끝에가 이제 땜질 된 거 이제 확인해가지고 끝에 위주로 킥을 차다 보니까 2방 만에 열렸죠. 하고 또 이거는 그 깡미님이 킥이 좋아가지고 2방 만에 열린 거일 수도 있고, 이건 사람이 작업한 어떤 세트장이란 말이에요. 진짜 이게 있어요. 뽑기 운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사람이 그 작업한 이제 세트장이기 때문에 특전사 팀의 문은 좀 견고하게 납땜을 좀 뚜텁게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용접을 해. 진짜로요. 우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뽑기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문 같은 것도 뽑기를 잘 뽑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깡미님이 근데 확률적으로나 좀 어떤 기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문의 가장자리를 차면은 힘이 분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이드 쪽을 차가지고 한쪽에만 데미지를 받아서 문이 떨어져 나가게 했는데 그게 잘 먹혔던 것 같고, 아까 그 문의 뭐 용접의 정도는 그거는 이제 있을 수 있다 정도로만 흘리시고, 그렇게 해서 플랜을 잘 짜서 킥을 잘 찼다. 그래서 프론트킥 2방 만에 문이 개방이 된 거에 있어서는 그건 기술이다 생각하고, 우희준 대원님이 이제 빨리 차라고 이제 상사님께서 이야기해요. 우중이 빨리 차!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찼는데 정가운데를 차고 있으니까 문이 열리겠습니까? 문이 웃어버리죠. 문이 막 계속 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고편도 보시면 문 중앙 차고 있는 팀들만 문이 잘 안 열려요. 이수연 대원님은 뭐 예외겠죠. 피지컬이 이제 넘사기 때문에 중앙 차도 한 방만에 열릴 것 같은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런 냄새도 이제 느껴지고요. 근데 문 중앙을 찬 팀은 예고편이나 이제 좀 봤었을 때는 잘 안 열리는 어떤 느낌이 있더라 하고, 또 용접의 어떤 정도 이런 것도 약간 운에 존재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있고, 그런 어떤 전개다.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만 나왔잖아요. 그리고 707을 이제 더미 들고 한참 이동하고 있을 때 거기 특전사 팀은 아직 문 개방도 안 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격차를 저는 이제 좁히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보다 편집점보다 아슬아슬하지 않고 좀 많이 치고 나간 느낌이 저는 느낌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707 팀을 이제 응원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707이 지금 이제 좀 뭔가 조금 안 좋은 어떤 소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은 이제 특전사 대원으로서 상가 고인의 어떤 명복을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위트 있게 이야기하자는 프로그램이지만 이 부분만큼은 좀 진중하게 명복을 이제 비는 어떤 부분이 있고, 이런 어떤 저의 감정선 때문이라도 그냥 707이 이겼으면 하는 어떤 바람도 전 조금 있어요. 이제 임무 수행 하시다가 전 707 출신이었던 대원분 두 분이 이제 순직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저의 후배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가고인의 어떤 명복을 빌면서 이런 어떤 감정 때문이라도 707이 어떤 좀 우승을 했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있다. 나아가서 또 뭐 707이 뭐 강체부대 3에 우승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라는 어떤 부분이 있지만은 뭐 이건 뭐 저의 어떤 사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제 개개인의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고 싶은데, 이수연 대원님은 역시 진짜 이수연 대원님은 임이었던 게 진짜 정말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참호격투는 정말 전용이었던 것 같고, 진짜 이수연 대원님이 제가 보고 계속 웃었던 게, 그냥 그런 캐릭터가 또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또 거기서 활약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살린 것도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웃음이 나왔고, 저희 떡볶이집 아줌마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일화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순대하고 떡볶이 주로 사 먹는, 거의 국밥도 맛있거든요. 호돌이 분식에 사장님하고 웃는 모습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그냥 서 있는 모습도 겁나 똑같습니다. 아주머니가 서가지고 떡볶이 조리하시는데 순대 썰고 하시는데 그런 모습도 너무 비슷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데칼코마니가 돼가지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고 또 깡미님은 생각보다 탈의를 하고 탱크를 입고 참호 격투를 했었을 때 코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 진짜 코어가 뭔가 좀 남자분들 중에 힘쓰는 코어 있잖아. 파워리프터 코어,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될까, 욕도 선수들 코어, 그 다음에 좀 중량급의 그래플러들 약간 코어 느낌이라 참호 격투 때 굉장히 저는 힘이 세고 잘해줄 줄 알았어요. 이런 외형적인 코어만 봤었을 때. 그리고 생각보다 옷을 입고 있었을 때 슬림하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벗으니까 코어가 너무 좋으시길래 힘께나 쓰겠구나, 장사겠구나 했는데 조금 많이 고전하신 부분에서 너무 아쉬웠고, 깡미님의 머리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너무 검합니다. 가발 쓴 것처럼. 너무 검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출연 전에는 좀 이제 염색한 머리였는데 검게 너무 머리를 해가지고 검은 이제 염색감이 진하게 이제 발현되면서 그게 약간 가발의 느낌이 나지 않았나라는 어떤 부분 때문에 웃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또 잘 싸웠던 사람들 중에 맞다, 육군 대원님들도 참호격투 할 때 아까 이건 이야기했구나, 정말 이제 피지컬이 좋고 기골이 장대했다라는 부분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고, 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캐릭터와 그 다음에 이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봤는데, 무튼 이제 이화에서는 이제 데스매치에서 이제 탈락팀까지 나오지 않을까, 타이트하게 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전사팀이 저는 데스매치에서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이제 처음에 이제 떨어진 팀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통나무 끌 때 이제 한 팀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제 이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3회차에서 떨어지는 건데 이게 11회차, 12회차 정도 되잖아요, 강철부대가. 그래서 너무 초반에 떨어지는 팀은 6개 팀에서 너무 빨리 잊혀지는 거다 보니까 또 본인들도 힘겹게 출연해서 좋은 성적을 걷고 싶었는데 일찍 떨어져 버리면은 하고 또 막 예선 탈락해버리면, 더 솔저스 같은 경우는 또 팀 결정전 하기 전에는 아예 진짜 개인전에서 떨어지면 너무 허무할 것 같다는 느낌도 저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개인이 내가 안 되기를 정말 저도 많이 빌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이야기 해주려고 했다. 이지은 상사님인가요? 김지은 상사님은 보면은 너무 상사님 대비 너무 동안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관리를 잘하신 것 같고, 그냥 제가 볼 때는 거의 진짜 초이마사처럼 너무 귀염상이신 것 같아요. 상사라는 계급에 걸맞지 않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방송 요소로 봤었을 때 마스크라든지 이런 게 참 좋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영한 이미지를 방송에서 많이 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특전사팀 회의할 때 특전사에서는 이렇게 김지은 상사님이 다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 조금 공감되는 게, 더 솔저스 보면은 더 솔저스에서도 알파팀에 상사님이 두 분 계시잖아요. 홍범석 상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창용 상사님 있었는데, 이창용 상사님이랑 더 솔저스, 저도 이제 그 상사님들 팀 플레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경쟁 상대 팀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방송으로서 알파팀은 이렇게 플레이했구나, 그 다음에 델타팀은 이렇게 플레이했구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브라보 팀은 이렇게 플레이했구나라는, 저는 그때 방송을 보고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어떤 구단이냐면 김지은 상사님도 물론 다른 팀원을 믿지만은 승리를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많이 과부하를 갖고 부담을 갖고 역할을 많이 수행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해서 사격도 내가 하게 되고, 캐리도 분장도 내게 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이해가 합니다. 이해가 해. 더 솔저스 알파팀 보게 되면은 알파팀도 홍범석 상사님하고 그 이창준 상사님하고도 대부분 자기들이 서로 하려고 해요. 홍범석 상사, 그러니까 처음에는 각자 할 게 내버려두죠. 근데 조금이라도 뭔가 체력적으로 뭔가 힘들어하거나 아니면은 임무 수행을 잘 못 해낸다, 미션 수행을 잘 못 해낸다, 바로 본인들이 다 한다면서 캐리를 해줬던 게 이게 같은 맥락이지 않나. 근데 우준희 대원님도 지휘관 출신이잖아요. 지휘관이다 보니까 본인도 지휘관으로서 뭔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을 본인도 느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뭔가 질 수 없고, 김지은 상사님도 본인이 뭔가 많이 참여해야지 팀을 뭔가 이길 것 같다라는 확률적인 계산이, 통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많이 하겠다. 그치만은 이제 저격수였던 사람도 나도 저격수인데 하면서 본인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 사격 믿어달라 하면서 사격을 본인이 분배해서 가져가고, 그럼 군장은 내가 매겠다. 근데 김지은 상사님 그러면은
분배해서 사격만은 가져갔지만은 군장은 내가 더 잘 맬 것 같다라고 해서 서로 이제 조율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이 좀 더 이제 목소리가 크고 어필이 크다면은 이 사람이 뭔가 자신이 있다라는 뜻인 거기 때문에 밀어주는 거에서 우주인 상사님이 양보한 거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여기서 또 괜히 똥꼬집 부려가지고 내가 카바디 국가대표 출신이고 내가 지휘관인데 여기서 계급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제일 높은데 내가 해야지, 내가 하면서 또 분량 많이 살려야지라고 밀고 나갔으면은 이게 좀 팀이 빠그러지거나 아니면은 불협화음이 생기는데 서로서로 양보하면서 바로바로 종합 모험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게 되고, 김지은 상사님의 어떤 이런 한편이 누가 보면은 자기가 다 하려고 하고 멋있는 거 다 하려고 한다라고 하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더솔저스 결승에서도 보면은 홍범석 상사님이 마지막 라스트 미션 할 때도 팀원들한테 기회를 줘요. 예. 밑에 스킨을 꽂아가지고 킥박스였나? 힌트가 들어있는 박스를 들고 올라와야 되는데 팀원들이 못 들고 올라오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들어가서 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군장 미션, 뭐 어떤 산악인군 미션, 중간에 어떤 미션이라든지 팀원들이 하는데 뭔가 팀원들이 약간 고착되거나 좀 약간 버벅된다 그러면은 이창중 상사님이나 홍범 상사님이 다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팀을 끌고 가거든요. 그거는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게 좀 맞다고 생각이 하고, 또 본인이 어떤 좀 스트레스를 받고 가중하더라도 게임을 이겨야 된다라고 저는 한다면은 그 판단이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구난방으로 누가 역할을 많이 해가지고 뭔가 멋있게 그림이 나온다라기보다 이겨야지 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음에 더 회차를 찍으면서 출연료가 뭐 올라가든 아니면 더 이야기를 나눌 거리가 있든 팀이 살아야 나중에 방송이 끝났을 때도 웃고 즐기고 뭐 우리끼리 또 크루 단톡방이 형성되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김지은 상사님의 어떤 이런 판단들도 물론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본인이 어떤 부담을 많이 갖고 가겠다는 어떤 의중이 다방면에서의 어떤 참고제로 의해서 저는 이제 이해가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저는 이거는 그 분량이었다, 구달이었다 생각해요. 이런 어떤 대화를 나눈 어떤 이런 분량을 전 보여준 거에 있어서 좋은 저는 방송 회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래서 중간에 또 어떤 스포라든지 또 제가 또 지금 말하지 못한 어떤 리뷰들이 또 있다면은 제가 추가해서 또 2화에 대해서 혹은 또 다음에 어떤 3화 성공기에 있어서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ee you!